2026년 4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태국 방콕 가족여행을 앞둔 직장인이 항공사 앱에서 발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항공권 운임, 왕복 35만원. 그런데 그 아래에 적힌 숫자가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류 할증료, 편도 56만 4천원, 왕복이면 112만원입니다. 항공권 운임보다 유류 할증료가 3배 더 비쌉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4인 가족이 방콕에 간다고 하면 유류 할증료만 45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세금도 아니고 항공권 운임도 아닙니다. 그냥 기름값입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인 33단계로 치솟았습니다. 3월만 해도 6단계였습니다. 단 2달 만에 5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경향신문은 5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 역대 최고, 해외여행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보도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초 이란 미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고 전 세계 원유 1일 공급량이 662만 배럴 사라졌습니다.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한 달 동안 쓰는 에너지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증발한 겁니다. 전 세계 항공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조용히 돈을 쓸어 담는 나라가 있습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항공권, 퇴직연금, 월급이 이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한국이 항공유 수출 세계 1위가 됐는지 60년 역사의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바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있습니다. 1962년 울산 앞바다. 당시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80달러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절 허허벌판 해안가에 정유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나라가 제대로 된 기름 한 통이나 뽑아낼 수 있겠어? 하루 처리량 3만 5천 배럴. 지금 SK에너지 하루 처리량 111만 5천 배럴의 3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50년 뒤 그 30분의 1짜리 공장의 후신이 세계 최대 항공유 수출국의 핵심 인프라가 됩니다. 그런데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오펙이 석유 수출을 끊자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유소 앞에 수백 미터의 줄이 섰고 유럽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운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정유소 신규 투자가 멈췄습니다.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중동이 우리를 쥐어짜는 이유가 원유 가공 기술이 없어서다. 지금 투자하자. 이건 사실입니다. 당시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수십억 달러의 외채를 빌려 일본과 미국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그 빚의 일부가 나중에 IMF 외환위기의 불씨가 됩니다. 그럼에도 1997년 IMF 직후 모든 기업이 허리를 졸라매고 있을 때 한국 정유사들은 또 한 번 역발상을 선택합니다. 황성분이 높은 저품질 중동산 원유를 고품질 항공유로 변환하는 FCC 유동층 촉매분해 HOU 중질유 고도화 설비를 대규모로 들여온 겁니다. 남들이 다 주저할 때 배팅했습니다. 70년대 석유 배급표를 받던 세대가 심어놓은 씨앗이 IMF를 버텨낸 세대가 물을 줬고 지금 2026년 우리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 이란 전쟁 시대에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충격적인 숫자로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항공유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9%입니다. 열대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세대는 대한민국이 만든 연료로 납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항공유의 70%가 한국산입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국내 항공유 수출액은 41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달에 약 55조 원을 버는 겁니다. 이 금액이 실감이 나십니까? 대한민국 한 달 국방 예산의 5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원유를 요리 재료라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나라는 라면을 끓입니다. 한국은 스테이크를 굽습니다. 비결은 주방 설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공유는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없습니다. Jet A1이라는 군사급 스펙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하 47도에서도 얼지 않아야 하고
순도, 점도, 발화점까지 수십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히말라야 상공 영하 50도에서 엔진이 꺼지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일반 정유소는 이 스펙을 맞추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30년간의 투자 결과로 이걸 일상적으로 해냅니다. 지금 국내 정유 3사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SK에너지 11 처리량 111만 5천 배럴, GS칼텍스 80만 배럴, S-오일 66만 9천 배럴, 합치면 하루 250만 배럴이 넘습니다. 이 규모에서 하루 35만 배럴의 항공유가 뽑혀나와 인천, 울산, 여수 항만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 대단한 건 알겠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연한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국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 퇴직연금, 직장 안정성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원유 1일 공급이 662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수요의 약 7%에 해당합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석유 시장에서 7% 공급 감소는 가격을 2배 이상 폭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항공유 정제 마진이 배럴당 108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정유사들은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바빠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카자흐스탄, 러시아, 미국 셰일 원유 등 중동 외 루트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다각화해놨기 때문입니다. 중동 공급이 줄면 다른 루트로 돌립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한편 글로벌 정유사들이 SAF 생산에 집중하면서 나프타 공급이 구조적으로 줄었습니다. 나프타 가격이 톤당 1141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이건 한국 석유화학업계에는 위기이지만 항공유 수출 정유사에게는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SAF, 즉 지속가능 항공유 문제입니다. 2027년부터 국내 출발 항공편에 SAF 혼합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EU는 이미 2030년까지 SAF 혼합 비율 6%를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SAF 가격은 기존 항공유보다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이 전환을 위해 약 6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SK에너지는 이미 국산 SAF로 비행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세계가 우리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중동이 흔들릴수록 친환경 전환이 가속될수록 60년 전 역발상으로 쌓아온 한국의 고도화 설비와 기술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반전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수출처 구조를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한국 항공유 주요 수출처는 미국이 34.8%, 호주가 19%, 유럽이 17.5%입니다. 미국, 호주, 유럽 세 지역 합계가 70%가 넘습니다. 중동 분쟁과 무관한 선진국 시장이 고객의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발 공급이 줄어들수록 한국산에 대한 이 나라들의 의존도는 더 높아집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한국의 협상력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여러분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먼저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곳은 여러분의 항공권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사상 최고 33단계로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장거리 노선 편도 유류할증료만 56만 4천 원, 왕복이면 112만 원입니다. 3월만 해도 9만 원 수준이었는데 단 2달 만에 12배가 폭등한 겁니다. 4인 가족이 여름 유럽 여행을 간다고 가정하면 유류 할증료만 450만 원, 중형차 할부금 5달치가 기름값으로 나갑니다. 항공권 운임보다 유류 할증료가 더 비싼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유류 할증료는 여행일 기준이 아닙니다. 발권일 기준입니다. 4월 30일까지 결제를 완료하시면 6월에 출발하시더라도 현재 단계가 적용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아낄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고용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정유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는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O유 본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물류, 항만, 설비 유지 보수 인력까지 울산, 여수, 인천 지역 경제의 핵심 기둥입니다. 항공유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지금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석유화학은 다릅니다. 글로벌 정유사들이 SAF 생산에 집중하면서 나프타 공급이 줄었고 가격이 톤당 1,141달러로 폭등했습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의약품 원료를 만드는 중소제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영업자이시거나 중소제조업 협력사에 다니신다면 이 흐름이 지금 이미 체감되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자산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SK이노베이션, GS홀딩스, S오일, 항공유 수출 호황이 이어지면서 이 종목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 주식 계좌에 코덱스 에너지 화학 ETF나 타이거 글로벌 에너지 ETF가 담겨 있다면 지금 이 흐름의 수혜를 직접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 결과가 같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된 겁니다. 지식이 자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전쟁이 장기화되고 SAF 전환마저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항공유, 유류 할증료는 현재 2배 이상으로 치솟아 편도 1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옵니다. 4인 가족 여름 유럽 여행, 유류 할증료가 1천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사실상 부유층의 전유물이 됩니다. 나프타 가격 폭등이 이어지면 석유화학 연관 중소제조업 도산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충격이 제조업 전반으로 번집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에너지 연관 업종의 고용 안정성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원재료비 상승에 대비한 비용 구조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라면 정유주 단기 급등 후 조정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현실적인 전개입니다. 이란 전쟁이 3개월에서 6개월 내 외교적 타협으로 봉합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류 할증료는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도 2026년 연간으로 보면 항공유 수출 호황은 유지됩니다. SAF 전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2030년이면 한국이 기존 항공유와 SAF를 동시에 세계 1위로 수출하는 구조가 갖춰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지금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에너지 섹터로 일부 리밸런싱할 적기입니다. 자영업자라면 원재료를 지금 재고로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자라면 정유 ETF를 분할 매수하는 시점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전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경우입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SAF 전환에서 세계 최초로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달성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해식용유, 목질개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원료로 SAF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은 2030년대 친환경 항공유 시장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70년대 석유 배급표를 받던 할아버지 세대가 뿌린 씨앗이 IMF를 버텨낸 부모 세대가 키웠고 지금 우리 세대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대한민국이 세계 친환경 항공유 패권국인 시대를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역전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항공권을 검색해보세요. 4월 30일까지 발권하시면 현재 유류 할증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5월 1일부터 33단계가 발동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금 발권하면 200만 원 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비행 날짜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결제부터 하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퇴직연금 혹은 개인 투자 계좌에서 에너지 섹터 ETF를 살펴보세요. 코덱스 에너지 화학 ETF, 타이거 글로벌 에너지 ETF가 대표적입니다. 항공유 수출 호황이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유주 실적 개선은 보통 한 분기 후 주가에 반영됩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하에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열고 코덱스 에너지 화학을 검색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환율 방어를 준비하세요. 이란 전쟁 장기화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자금, 유학비, 해외 직구 결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달러를 분산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 앱에서 환율 알림을 설정해 두면 유리한 시점에 바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달러 MMF나 달러 예금을 활용하면 환차익과 이자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환율 하나만 잘 관리해도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전쟁이 한국 반도체, 조선, 방산에 동시에 미치는 충격을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위기가 우리 산업지형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전체 그림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동이 흔들릴수록 한국이 강해지는 구조. 60년 전 아무도 하지 않을 선택을 한 덕분에 오늘 우리는 세계 하늘길에 연료를 공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당장 항공권 발권 확인, 에너지 ETF 검색, 달러 환율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이 영상의 값어치를 다 하는 겁니다. 구조를 알면 위기가 보입니다. 위기가 보이면 기회가 보입니다. 오늘도 연결경제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